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제 141강 역대상 22장 4절에서 28장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주영광TV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를 풀이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한자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말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수운입니다. 수운. 역대상 22장 4절의 말씀.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자, 수운하여 왔다. 요새 뭐 잘 안 쓰죠. 운반하여 왔다는 말인데 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운이라는 글자 여기 예문을 들어드렸죠. 수혈, 피를 주는 거, 어떤 사고로 인했거나 뭐 어떤 병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수혈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를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 숫자는 수출, 수입 할 때도 쓰는 말이죠. 이게 줄 숫자입니다. 준다, 피를 준다. 자, 운자는 운수대통. 우리가 운수대통하면 좋아하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운수 할 때는 이 숫자는 숫자 수를 써요. 수. 운수대통이다. 운수가 아주 굉장히 피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운수 대통하는 꿈이다. 꿈을 꿨을 때 그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죠. 다 맞춰보겠습니다. 다 맞춰 미숙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이제 한자가 미숙 말고 또 나오는 게 웅장 이렇게 나오죠. 뭐 다른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건축, 성전, 만국, 명성, 영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미 취급했습니다. 밑에 준비 이런 것들 새로 나온 한자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미숙하다. 이거 반대말은 익숙이라는 말이죠. 미숙한 거는 이제 아직 숙련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이 미자는 안일 미자라고 그래요. 숙자는 이제 익을 숙자, 숙련된 숙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문 지기일 미 지기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를 알지 둘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지기일 하나는 안다. 근데 미지기이 둘은 모른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조롱하는 얘기도 되고 좀 훈계하는 얘기도 되고 뭐 어떤 보고를 하면은 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면서 이쪽 면을 보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죠. 미자 안일미다 이거죠. 숙자는 여기 이글 숙자 숙려기간에서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이 숙려기간은 전에 이제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 하면은 법원에서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90일인가 뭐 이렇게 숙려기간을 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숙려기간 제도가 나오고 나서 이혼율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처음엔 욱하는 마음에 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생각했더니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혼율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혼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이제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혼을 많이 하면 명절 끝나고 이혼을 많이 한대요. 명절 때 친척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즐거워야 되는데 거기서 싸움이 나요. 부부간에 싸움 나고 형제끼리 싸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언제 또 이혼을 많이 하냐면 이 수능 시험 보고 이혼을 많이 해. 자녀들이 이제 대학 간다고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그동안엔 자녀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참았는데 끝나자마자 이혼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로또 당첨되고 또 이혼을 많이 하고요. 로또 뭐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그다음에 사업 망하면 또 이혼을 하고 참 안 됐죠. 사업 망했다고
이혼을 하는 거, 유산 분배 과정에서 이혼 많이 하고, 요즘 또 황혼 이혼이라고 있죠. 이제 나이 60 넘고 70 되고 그러면은 나는 나대로 살길 편하게 살겠다. 그동안에 뭐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겠다 하고 황혼 이혼. 이 전에는 이 프랑스에서 그랬다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에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빨리 들어오죠. 황혼 이혼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도 황혼 이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미숙의 반대면 익숙이라고 그랬는데 익숙의 한자는 뭐냐면요. 익숙은 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글이에요. 익숙하다. 꼭 한 문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은 한글입니다. 익숙하다, 미숙하다, 익숙하다 반대말인데 익숙은 한글입니다. 예, 그 정도 아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웅장입니다. 이 본문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난세 영웅이다 하고 웅자는 영웅 웅자, 수컷 웅자죠. 자웅을 겨룬다. 자웅은 자자는 여자 자자예요. 웅자는 그러니까 암컷 자자죠. 이건 수컷 웅자입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 이제 유명한 대통령들이 있죠. 조지 워싱턴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왜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왜 대통령이 됐냐면 독립 전쟁,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죠. 영국의 그 식민지 그런 걸로 또 거기서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그다음에 링컨 유명하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이젠하워는 특히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아주 굉장히 공이 컸죠. 그 아주 세계적인 전쟁사에서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 작전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 소대장들만 뭐 5만 명, 6만 명 그렇게 됐대요. 또 아이젠하워는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는데 소령을 16년 동안 소령 생활을 했어요. 16년. 그러니까 승진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고 이제 군 생활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내가 메가더 장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메가더 장군이 발탁을 했는데 하여튼 16년 소령을 달고요. 별 5개까지 달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령에서 별 5개 원수까지 되는데 5년뿐이 안 걸렸습니다. 아주 초고속 출세를 했죠. 하여튼 그런 예의거리도 있어요. 아젠하워.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되고 당선자 신문으로 한번 왔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기록하는데 하여튼 뭐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1959년도인가 뭐 그때쯤 한번 우리나라에 연도는 이제 자기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때 하여튼 난리가 났답니다. 하여튼 뭐 아제나 온다고 아주 그랬대요. 하여튼 뭐 이 난세 영웅이 난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난세 영웅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웅적인 기질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만나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거죠. 예. 그다음에 다음 한자는 장자. 이 항우장사 이렇게 예문을 들어줬죠. 항우장사 힘센 사람을 항우장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아주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힘이 셌던 모양입니다.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온순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 한자가 3개 나옵니다. 온순하다, 평온하다, 안일하다. 우선 온순하다. 여기 밑에 온순은 오는 따뜻할 온자죠. 사만사온. 그래서 이제 겨울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규는 그렇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만사온 개념이 없어졌대요. 이 좀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이 사만사온이 안 맞는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세계적인 경제학자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 이런 경제학의 이론이 요새는 또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하도 사회가 복잡 다단해져 가지고
전에는 뭐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지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여튼 그런 경제학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안 맞는답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하여튼 4만 4호는 요새 안 맞는다. 뭐 참고로 좀 아시고요. 순자는 이제 착하다, 순박하다 그런 순자죠. 이게 온언순사, 이게 따뜻한 말이죠. 순사는 온어는 따뜻한 말이고 순사는 순한 그런 이것도 말씀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고 순한 말씀, 좋은 말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좋은 말씀 하지 않고 이제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게.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거칠다 그런 얘기가 합니다. 가는 말이 또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예. 그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하여튼 온순, 예, 따뜻하고 순한, 순박한 그런 뜻이죠. 예. 다만자 평온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다. 해서 이제 평은 평평하다, 고르다 그런 뜻이죠. 양성평등은 이제 남성 여성이 평등하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새 페미니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이 성평등이 자꾸만 잘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투표가 여성 남성 이렇게 똑같이 주죠. 우리나라는 이 1945년도에 아마 최초의 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48년도에 최초의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당시 이제 언제 처음에는 여자한테는 투표권을 아예 안 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런 선거 제도를 만들 때부터 여자도 투표권을 주고 남자도 똑같이 줬다. 그래서 오히려 양성평등이 프랑스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양성평등. 그다음에 온건파. 온은 온전하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게 평온하다는 거는 평평하고 온전하고 좀 그런 평화로운 기운이 그런 느껴지죠. 평온하다. 뭐 전쟁도 없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온건파다 하고 얘기를 써냈는데 온건파 반대말은 강경파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보면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둘기파, 매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온건파가 이제 비둘기파에 속하고요. 강경파는 바로 매파에 속합니다.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게 있답니다. 뭐 좌우가 있고 뭐 그래서 온건파, 강경파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평온하다. 자, 다만자 안일 이것도 본문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안은 안전하다, 일은 힘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힘쓰고 또 편안하다 이것도 일자도 이제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침 안면이다 하고 이제 안에다가 그 한자를 여기 예문을 들어야 되는데 고침은 이 침은 베개 우리 잘 때 베는 베개 있지 않습니까? 그를 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침은 높은 베개예요. 안면은 안심하고 잠드는 거죠. 잠잘 면자니까. 그러니까 베개가 높아야 잠을 잘 잔다. 높은 베개를 베야지 잠을 잘 잔다. 이게 사람에 따라 물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낮은 베개가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푹신푹신한 베개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베개가 좀 딱딱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가 아주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죠. 근데 참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어디 여행 갈 때 자기가 쓰던 베개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 뭐 이불은 아무 이불에 덮어두지만 베개는 내가 베는 베개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러면서 베개를 갖고 다녀요. 아, 참 그거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 하여튼 뭐 고침안면 베개가 높아야 잠을 잘 잔다. 편한 잠을 잔다. 그 일자는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했는데 우리 독일 하는데 그 나라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쫄딱 망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망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5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도 쫄딱 망했죠. 2차 세계대전에 쫄딱 망했는데 일본 지금도 펄펄 날아다니죠. 역시
기초 기술이 탄탄한 나라들은 이렇게 벌떡벌떡 잘 일어섭니다. 역시 그런 나라들이 저력이 있어요. 보면은 일본이 이제 1970년도에 세계 GNP가 2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세계를 놀래게 했는데 어떻게 망하고 나서 25년 만에 세계 GNP 2위가 미국이 단위 1등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한 3위, 일본도 역시 3위, 4위 이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국이 끼어들어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일본, 독일, 영국 요 정도 돼요. 그렇게 그런 순서로 돼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하여튼 대단한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죠. 기술적으로 기술이 상당히 앞서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다음에 실력입니다. 역대상 25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자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신 요새는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한 노래를 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신령한 노래를 했다는 거. 신이라는 건 우리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여기 밑에 걸신 이렇게 했는데 신이라고 모두 훌륭한 신은 아닌 모양이에요. 걸신 이건 빌어먹는 신이에요. 걸신 들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누가 뭘 많이 먹으면 뭐 걸신 들린 듯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보면 밥 먹을 때는 걸신 들린 것처럼 먹고 눈치 보는 귀신이다. 귀신의 신자도 역시 이 신자를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걸신. 뭐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이런 얘기하는데 걸신. 그래 영자는 신령 영자인데 위령탑 이렇게 예문을 들어줬어요. 위령탑은 어떤 영령을 위로하는 그런 탑이죠. 이 위령탑이 말이죠. 우리나라 모든 도시, 모든 자치단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행을 좋아해서 지방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가면 가는 데마다 이 위령탑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영령들을 위로하려고 이 위령탑을 만들고 이제 6월 6일 현충일 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절을 하고 영령들 기리고 그런 일을 하죠. 하여튼 전국 어디나 있습니다. 위령탑이라는 게. 다음 한자 모사 역대상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이 모사는 머리 쓰는 사람이죠. 책략가 모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사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나쁜 소리에 음모를 꾸민다. 역시 머리를 맞대고 음모라는 건 이제 나쁜 흉계를 꾸미는 거죠. 몰입에 역시 그런 뜻입니다. 예문 들어있는 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런 무리들. 이 배자는 무리 배자예요. 그래서 선배 후배 하는 거. 그러니까 무리 배자. 어느 학교의 선배다 하면 이제 나보다 학교를 먼저 졸업하신 분들, 후배들은 이제 뒤에 나온 사람들. 이 배자는 그런 무리다. 그러니까 무리배는 나쁜 뜻이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그런 집단이다. 무리배. 그렇게 하고 사자는 여기 이제 이런 예문을 선비사자도 유명하죠. 지공선사라는 거는 경기도 회음사, 경기도 이게 양주군에 있어요. 회암사죠. 회암사. 양주군에 회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유명하신 스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지공선사.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거를 응용해서 지공선사 밑에처럼 그러겠습니다. 지공선사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자는 착할 사자니까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물론 뭐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공짜로 타지만은
합법적으로 공짜로 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수백억씩 적자를 내고 있대요, 제철공사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이요. 지금 850만인가 그런데 이게 몇 년 있으면 1,000만 명이 된대.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지하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뭐 벌써 오래됐죠. 70세 이상으로 올리자 그랬더니 누가 난리 쳤냐면 이제 65세 돼갖고 지하철 공짜로 타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또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선거는 계속 다가오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정치권에 그런 고민이 있답니다. 예, 지공선사 이거 아마 알아두면 뭐 어디 가서 지공선사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자 봉환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그래서 이게 봉환한다. 봉환당. 저는 납골당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 봉환당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납골하면 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게 봉환하면은 받들어 모시는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 봉자는 받들 봉자예요. 서울에 봉천동이 있죠. 하늘천자예요. 거기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하늘을 받드는 동네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여기 예문 상봉하솔 위로 받들고 하솔은 아래 식구들이에요. 이게 식솔이 솔선수범한다 그것도 있지만 식솔들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들이죠. 이 봉자는 어른들, 자기가 받드는 어른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봉하솔은 결국 위로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고 아래로선 자기 자식들을 거느린다. 이제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상봉하솔.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한쪽으로 빚을 갚고 한쪽으로 빚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한다. 빚을 갚는 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신데 그분들한테 자기가 자랄 때 어릴 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자기도 이제 앞으로 늙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빚을 줘놔야 되겠죠. 이제 뭐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자기의 책임이겠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빚을 갖고 한쪽으로는 빚을 주기 위해서. 상봉하솔은 밑으로 위로는 부모를 분양하고 아래로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먹이를 책임진다. 생활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봉안의 안은 이제 안전하다 그런 뜻이죠. 침불한 식불감 이렇게 예문을 들었어요. 침불안은 잠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잠자리. 식불감은 음식을 먹는 건데 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뜻이거든요. 잠자도 불안하고 뭐 음식을 먹어도 단맛을 모르겠다. 이게 결국 이게 요새는 말하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전부 다 스트레스래요. 이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고 밥맛도 없다, 잠도 안 온다 이렇게 오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내려놓으면 된다 그런 뜻으로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침불한 식불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봉환이라는 거는 받들어 안전하게 하는 거죠. 봉환.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복도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여기 이제 복도와 설계도 두 개 한자가 나오는데요. 이 복은 이 여러 개란 뜻이죠. 복도. 복도는 이 집에서 길을 건물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길이죠.
복도를 건다. 그래서 이제 복사기 이렇게 해서 예문을 드렸는데 이제 복사기 하는 건 뭐 복사를 많이 하죠. 이 복사기가 참 우리나라 사무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혁명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복사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거를 일일이 쓸 수가 없죠. 만일. 그래서 이제 복사기가 만들어진 게 처음 만들어진 게 19세기 말에 아주 성능이 뭐 굉장히 느린 그런 복사기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발달해져 가지고 역시 이것도 미국 사람 칼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같은 복사기를 만들어서 지금 뭐 칼라 복사도 나오고 그러죠. 하여튼 이 복사기는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복사기. 뭐 이제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인쇄를 하면 되는데 인쇄하려면 또 인쇄기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죠. 근데 복사기는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카피가 돼서 나오죠. 복사기에 굉장한 발전, 인류를 발전시킨 그런 기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복사기.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 구도 어맹. 그래서 이제 이 맹은 맹인이죠. 길을 구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맹인에게 길을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 맹인이 뭐 그렇다고 맹인이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이 올바른 길이 되긴 하겠지만 역시 이제 성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길은 가르쳐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엉뚱한 짓이다 하는 거죠. 전에 이제 맹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맹인협회에서 자기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맹인, 장님, 봉사 이런 말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설계도 본문 읽어드렸고요. 이 설자는 뭘 만든다는 거죠. 세운다, 건설한다 그런 설자죠. 개자는 이제 센다, 한다. 그다음에 도자는 그림 도자인데 이 보험 설계사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에도 이 설자를 씁니다. 저는 보험쟁이, 보험 아줌마 이렇게 불렀죠. 근데 요새는 보험 설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전에 식모라고 불렀죠. 요새는 식모라고 하지 않고 가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 이제 가정부가 말이죠. 요새 거의 다 시간제입니다. 전에는 식모하면은 못 살 때 그때는 이제 집에 의뢰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밥도 먹여주고 그렇겠죠. 요새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주인 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사생활에 노출되니까. 근데 그 가정부 하시는 분들도 그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개인 사생활이 있다. 내가 왜 24시간 이 집에 얽매여서 내 생활을 못하면 되느냐 해서 그렇게 돼.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이 가정부들도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또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 몸값이 높아지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어떤 집에는 식구가 4식구인데 자동차가 5대래요. 그래서 누가 2대를 갖고 있나 봤더니 한 대는 그 집 가정부가 타고 온 자동차랍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자는 설계한다, 회계한다. 근데 이제 분식회계라는 말을 예문을 들었는데 이 분식회계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이 분식이라는 거는 이제 분을 바르는 거죠. 식은 장식한다,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분 바르고 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회계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적자나는 회사를 잘 분을 바르고 치장을 해가지고 흑자나는 회사로 만들어서 그거를 회사를 파는 거죠. 내다 팔고 먹튀라는 거 있죠. 먹고 튄다. 그건 엄청난 범죄로 선진국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분식회계.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거나 팔 때 여러분들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분식회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회사 가보면 화장실을 보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무실은 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화장실은 깨끗하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어려우면 사무실만 번드르르하게 해놓지 화장실까지 그렇게 뭐 깨끗하게 하고 할 인력도 없고 뭐 거기에 뭐 고칠 수도 없고 고치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돈 아끼려고. 화장실 보면 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분식회계. 이거 도자는 인감 도장, 그림 도자죠. 이 도장의 도자도 그림 도자를 씁니다. 인감은 이제 자기나 개인이나 법인이 인정하는 그런 도장이죠. 이것 때문에 재산권 가지고 많이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새는 저는 이제 사람이 도장을 팠죠. 요새는 도장이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새는 보면 컴퓨터화 돼가지고 그냥 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 도장 뭐 잘 찍어왔네 똑같네 이렇게 믿지 말고 그 도장을 못 믿는 세상이랍니다. 요새 이 컴퓨터로 일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